오수. 오늘은 뉴질랜드에 원래 사시는 교포라고 해야 되나? 교포인가? 교포? 네, 교포. 그렇죠. 근데 한국에 부산에 부모님 뵈러 오셨다가 도장에 운동할 곳 찾으시다가 저희 도장에서 지금 한 며칠 정도 됐노? 3주 정도 된 것 3주 같습니다. 예. 하다가 또 내일 가셔야 돼가지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소개해라 하면 이상한가? 소개. 저는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윤종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쿠도에 오셨죠? 왜? 원래 처음에는 한국 와서 제가 이제 태권도를 했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태권도 도장을 찾았었는데 그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찾다가 근데 요즘 이제 뭐 MMA나 이런 것도 많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 운동할 때 도복을 입고 하다 보니까 이 코도란 걸 딱 봤는데 너무 이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정서에 맞아가지고 사모님들 연락 드려가지고 짧게 했는데 혹시 괜찮겠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흔쾌히 오라고 하셔가지고 요즘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농담이고 약간 재밌어요. 그렇게 맞습니다. 특별하게 이벤트처럼 수련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사실 하루 이틀 오면은 재미없거든요. 네. 그런데 열흘 정도 있다 그러면 사실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네. 처음에 뭘 봤죠? 쿠도 영상 같은 거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찾아보다가 뭔가 싶어서 영상도 좀 보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찾아봤을 때 느낌. 일단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운동 종목이다 보니까 재밌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이 엄청 많이 쪘는데 야 운동 많이 되겠다. 일단 그게 제일 컸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이가 42이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태권도 얘기를 처음에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외국에서 태권도 가르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회사원입니다. 네. 근데 태권도를 오랫동안 하셨나요? 이게 시작은 제가 6살 때 동네 체육관 가서 시작을 하고 저는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태권도 나도 그랬어요. 나도. 체육관에서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거기서 한글도 배우고 할 정도로 맞아요. 어릴 때 그런 거 있었어. 네.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때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농구에 미쳐가지고 키가 크시니까 또 제 열정을 바쳐서 농구를 막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가서 다시 또 태권도를 하죠. 했는데 그때는 겨루기 이쪽에 너무 재밌어서 그쪽으로 대학을 태권도 과를 간 건 아니잖아. 아니 저는 공대 태권도를 굳이 계속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냥 재미로 그냥 이어져 온 겁니까? 태권도는 수련하러 가면은 그냥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일단 어릴 때는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학교 때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 대학교 때는 도장 가면은 저희 도장에 고등학교 태권도부 출신 이런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친구는 하면 당연히 못 이기죠. 근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붙어서 막 연습하고 안 찢어진 다리 찢어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대학교 생활을 보내고 직장 생활 하면서 그래도 계속 이어는 갔는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가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질랜드로 넘어갔는데 태권도를 근데 뉴질랜드에서도 하셨어요? 가면 힘들잖아. 저는 그걸 일부러 찾았습니다. 제가 네, 일부러 가서 일하면서 뭔가 돌파구 했어야 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과 약간 접촉을 안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뭐 외국 안 가봤지만 한국인을 피해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 서치해서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아서 연락하니까 와라고 가서 같이 운동하면서 거기는 이제 한국인 없는 데 찾아서니까 뉴질랜드인들이 하는 태권도 맞습니다. 예. 클럽 같은 사범님이 뉴질랜드 분이셨어요. 나이 60 되신 분이셨는데 거기서 저는 태권도를 그냥 제가 좋아서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업으로 가질 생각도 없던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갔었는데 제 상상치도 못한 환영을 받았죠. 종주국에서 왔다. 네,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시간 될 때마다 찾아가서 운동하고 있죠. 거기는 또 분위기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애들을 도장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다 같이 와서 엄마, 아빠, 애기들, 부럽다. 딸들하고 같이 막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빠는 뭐 노란 띠고 뭐 딸은 빨간 띠고 이런 식으로 막 같이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부럽네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뉴질랜드에서 태권도에 대한 인식은
인식은 어떻습니까? 약간 이게 무도다 이런 인식입니까? 아니면 그냥 스포츠? 한국은 지금 뭐 누가 봐도 90% 이상은 유아체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스포츠 쪽 겨루기 뭐 품새 이쪽으로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태권도라는 그 무도의 이미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뉴질랜드 일본 무술도 많아요? 유도나 뭐 가라데나 유도 그리고 가라데 그리고 주짓수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복싱하고 다. 일본 무술과 한국 무술의 위상은 그냥 무술로 비슷한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때가 2018년도인데 그때 첫 해 제가 가고 나서 다른 도시에 시합이 있었는데 큰 스테디움을 빌렸었는데 그게 꽉 찼었어요. 태권도가? 태권도 하러 가족도 많고 매트도 한 6개 만들어가지고 막 겨루기 하고 품새 시합도 하고 꽉 찼었는데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락다운 되면서 풀렸는데 100%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약간 좀 정체된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처음 느꼈을 때는 가라데도 많이 하는데 가라데가 더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진짜 태권도 하는 분도 많고 가라데도 많고 거기는 태권도랑 가라데가 엄청 교류를 많이 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승단 심사를 보면은 저희 도장에 블랙벨트가 가서 겨루기라 그러네요. 진짜? 그거 도와줘 같이 받으면서 저희 태권도 그거 할 때 가라데 블랙벨트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이종격 투기네 완전 진짜. 이종격 투기인데 저희는 항상 많이 얘기하죠. 우리는 이거 안 돼, 무릎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최대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 없이 타 모도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쿠도를 한국에 제가 보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하기 전에는 다들 뭣도 모르고 와서 저한테 꼬디킴 당해가지고 호의적으로 변해버리죠. 근데 유튜브로 팍 알려지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꼬시지 않은 사람들이 쿠도를 접하니까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 마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니 복싱도 애덕이어 끼고 복싱은 심지어 글러브까지 끼는데 뭐 저거 끼고 하는 게 뭐가 실전 무술이냐. 그러면 군인들은 군대 가서 사람한테 총 한 번도 안 쏴봤는데 니는 전쟁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막 대묻고 막 그랬거든요. 보기 좋네요. 그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바로 깝니다. 아유 저것들 또 손도 때리면 안 된다 하고 니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앞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뒤에서 서로 욕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갈라서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새로운 거를 배척한 그러다 이미지 딱 바뀌잖아.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좀 심한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특히나 한국에서 약간 여러 가지 그런 무도들이 있는데 그놈의 그 실전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어요 방금. 와, 태권도 승단 심사의 스파링을 서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가라데 블랙벨트가 와가 태권도로 스파링을 해주고 이거 정말 한국에서는 진짜 일어나기 힘든 거. 이종격투기 시대가 종합격투기 시대가 열리면서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같이 붙고 하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도복 입는 운동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좀 더 예의 발라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내 것만. 맞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재밌네요. 그리고 승단 심사를 얘기를 하면은 뉴질랜드에서 승단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4시간 정도를 걸거든요. 한국에서 국기원 심사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제가 좀 이뻐하는 꼬마 여자애가 있는데 지금은 꼬마는 아니지 이제 21살 됐는데 제 처음에 꼬마였는데 걔가 일단 심사를 볼 때 혼자 봤었거든요. 근데 걔는 그 전에 계속 운동하면서 다른 사람 승단 심사하는 걸 많이 봤을 거잖아요. 자기가 승단 심사 보는 날 아침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해야 될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 4시간 넘을 때도 있어요. 여자애인데도 그렇게 합니까? 네. 쿠도는 진짜 여자들은 체력 검정도 많이 낮춰줘. 마지막에는 그때 한번 사모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겨루기 60분 하는 사람은 쉬는 시간 없이 한 일대 명이 있어 돌아가면서 1분씩 가면 1분 끝나면 가고 또 한 사람 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60분요? 60분 1분 아니면은 1분 30초 45분 고를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심사권이 국기원이 딱 가지고 있고 한국 시도 협회에다가 해줘가지고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뉴질랜드는 약간 주짓수처럼 그 마스터가 보는 거예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클럽에 심사를 봐주러 도시에서 오는 할아버지 사범님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 베이스가 가라데고 들었어요. 그분은 항상 마지막에 겨루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가라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가라데 할 때 뭐 10인조 10인조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그거를 하는데 1시간을 이 사람이 쉬는 시간 없이 한다는 거는 저희는 1시간 아니죠. 15분 될라나 20분? 그러니까 솔직히 한 10분 정도는 버티겠죠. 나중에는 진짜로 그냥 샌드위치를 맞고 있어요. 그게 초단. 다 있어 다. 아니 그러니까 초단 딸도 그걸 한다고요? 그래플링도 시킵니다. 태권도 그레이딩에서. 아 진짜입니까? 네. 그 태권도 인식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태권도 막 발펜싱 하면서 실전성 얘기하는데 뉴질랜드 태권도에서는 진짜 인간 변기처럼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룰에서 보면 겨루기가 약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쟤들 이상하게 한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 태권도 시합보다. 왜냐하면 태권도 발차기 연습할 시간에 그래플링도 하고 맷집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약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태권도 블랙벨트를 딴 사람들의 그런 자부심이 정말 강해요. 저희 연습 어땠습니까? 구도 연습. 갑자기 질문이지만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강도적인 측면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수련 강도. 수련 강도는 비교는 이제 제 최근 뉴질랜드로 치면은 강도는 운동 쉬었다가 하니까 힘들긴 한데 그거는 괜찮았어요. 근데 힘들었던 게 제가 안 해봤던 그렇죠. 동작, 특히 뭐 손기술이나 약간 뭐 잡기나 그라운드는 저는 거의 뭐 베이스 하나도 없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느꼈던 힘듦이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면서 오는 무기력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함이 엄청 크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만약에 예전에 한국에 계속 살고 있을 때 태권도를 할 때 만약에 이런 쿠도란 이제 무도를 알고 근처에 내 다닐 수 있는 게 있었으면은 계속 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힘들고 막 그게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무골이시네요 보니까. 좀 너무 승부욕도 강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약간은 정말 저는 그 부분이 존경스러웠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안 그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보통 잘 받아들이고 운동을 조금 하신 분들이 자꾸 토를 달아. 토를 다는 게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여기 왔으면 여기 걸 배우고 자기 거를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자기 거는 일단 치워놓고 복싱 가가지고 자꾸 태권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복싱 가서 특별해 보이려고 자꾸 샌드백 발로 차. 그러다 태권도 시간에 와가지고는 또 특별해 보이려고 완투 훅 때리고 발차기에는 펀치가 최고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운동 쪽이 좀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용히 하는 거 같이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안 익숙하실 텐데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무릎도 아프고 그러실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되게 존경스러웠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른 운동도 짧게 배운 게 있습니까? 왔다 갔다가는 아니고 예전에 서울에 살 때 그때 그냥 피트니스 클럽을 이제 신촌에 있는 데를 다녔었는데 그때 그 피트니스 클럽 안에 있는 무슨 룸 같은 거 있잖아요. GX 룸 같은 거. 그런 데서 어떤 외국 무술을 가르치는 강좌 같은 게 있어서 어차피 피트니스 회원들은 싸게 할 수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한 2달 정도 했었는데 저는 진짜 열심히 항상 배우거든요.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게 뭐 유튜브든 미디어 한 번씩 이게 나오는 그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거를 제가 한 2달 동안 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죠. 운동을 오래 했으니까 딱 보면 알잖아, 맞죠? 그런 강좌 같은 거 가보면은 이런 말 안 그렇던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미나 사범이라고 연수 사범이라고 사실 자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운동계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운동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냥 자격을 취득해서 가는 거. 그래서 저는 국가 그 공인 자격증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기들 딴에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라는 걸 만들려면 적어도 국가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이 자격을 가졌는데 못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게 공인이잖아. 근데 공인 정해놓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어찌 되냐면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 다 죽고 공인이 된 단체는 그 공인 자격증을 팔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많잖아. 띠장사 있잖아요. 있죠. 근데 혹시 외국에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동양 무도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 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지도자 연수 받은 다음에 외국 갈 것 같거든요. 뉴질랜드에 그런 거 없습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게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연수 3일만 받으면 3일요? 3일 심하네. 아무런 베이스 없이 3일 연수를 받으면 지도자
그걸 주는 그게 나왔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한국 무술이었어요. 네, 어떤 건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많으니까 혹시 칼 아니면 그 격투기 맨손? 그 중에 하나가 왔습니다. 왔는데 3일 세미나를 하고 준다고 하니까 저희 이제 클럽에서 이제 하는 아저씨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는데 점잖하게 얘기를 했죠. 아저씨 태권도 몇 년 해서 지금 그 아저씨 3단이거든요. 3단이냐가 자기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도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마스터가 아닌 거잖아요. 그 체계가 있으니까. 근데 3일 해가지고 그거를 가리키는 마스터가 된다고 아저씨 믿겠냐고 하니까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끝내는 안 갔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상황에 지배받는 동물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게 필요한 상황이 오면은 그런 분들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아무런 베이스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 종현 씨가 저희가 쿠도를 한 열흘 정도 해봤잖아요. 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에 2시간씩 진짜 꼬박꼬박 근육통을 이겨내면서 네, 하셨는데 왔습니다. 운동을 심지어 태권도를 하셨고 경력자시고 어리지도 않아. 나이가 40대가 넘어갈 때까지 태권도라는 걸 바라보고 이렇게 하신 분이 쿠도 만약에 3일 배웠다.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만약에 3일 배웠다. 지금 열흘 넘게 했는데 맞죠? 네. 아무리 내가 작정을 하고 3일 동안 뭘 가르쳐도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지도자 연수가 나쁜 건 아니죠. 저희도 지도자 연수합니다. 저희는 정규 과정으로 3급을 따면 저한테 지도자 연수를 받습니다. 네. 3일 동안 여기 와가지고 아침 저녁 수업을 계속 받고 그냥 저랑 친해지고 가요. 같이 밤 3끼, 4끼, 5끼 다 먹고 가면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 현실을 하고 저도 타협을 한 게 완벽한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야. 완벽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도 경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알고 이제 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해봐라는 자격증이 지도원 자격증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자기가 삘이 오는 거지. 나는 이거랑 안 맞다. 네. 그리고 자기가 맞다 그러면 자기 지불을 내는 거죠. 맞죠? 그런 거를 좀 꿈꾸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그냥 유튜브니까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많은데 예전에는 검도 합기도 엄청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경찰 그냥 말랑해도 아는데 경찰 가산점 단체라고 국가에서 이제 인정하는 그거잖아요. 네. 거기에 절반이 학기도입니다. 그러니까 70여 개 단체가 있어요. 한 30개가 학기도예요. 네. 무슨 학기도 끝나면 뭔지 알아요? 무슨 특공 무술. 거기에 뭐 용무도, 무슨도 자기들은 다르다고 하는데 다 학기도. 거기에 국수론 이런 거 다 학기도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다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 따지려면 그런 왕국에 그 가산점 단체 아닌 단체들은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거기 보면 전국 시도 60개 도장 써 어려워요. 네. 저희는 10몇 년 만에 지금 10개 도장 열었는데 60개 도장 있어야 되고 전국 시도에 다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단체가 제가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게 진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근데 도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공문이 날라와요. 날라오면 거기 어떤 단체에 가명해달라고. 그러니까 보면 거기 있는 단체들이 서울에 도장 한 개가 여기 70개 단체 다 가입돼 있으면 이 단체 다 지부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이랑 여기에 분명히 대한태권도 협회도 있고 대한유도연맹이 있어요. 네. 저희가 감히 건드려준 초거대 단체들 진짜 대단한 단체들도 있지만 정말 이름도 못 들어본 단체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이가 없는 거죠. 조금. 그리고 들어갈 생각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넣어줘도 의미가 없는 게 태권도 1단 따는데 1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쿠도 1단 따는데 아까 말했듯이 5년에서 6년 가산점 받으려고 쿠도 배우겠습니까? 다른 운동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단하면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할 말이 많잖아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기본 한 1년 정도 하면 딴다 그러는데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들은 적은 있는 게 말씀하신 가산점 때문에 태권도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속성 코스 해가지고 한두 달 바싹 해가지고 가서 검은 따고 나 일단이다. 그런 거를 들었을 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진짜라고 하면은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저 용인대 다녔거든요.
네. 용인대 다니면 한 학기 교양 수업을 들으면 태권도 1단 줍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 1단, 유도 1단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중화돼요. 네, 저는 그리고 엄청난 실력자가 탄생하기도 해. 네. 근데 나는 그걸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본인 취향에 맞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단을 딸 때 협회에 돈을 내잖아요. 근데 네. 협회에 돈 내는 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있어야 영업이 되지. 네. 국가 자금으로 영업되지 않습니다. 네. 무술단체는 당연히 자립해야 돼. 근데 저희는 그래서 1년에 연회비를 내거든. 네. 부도 하시는 분들. 그 돈 내는 거 싫은 사람은 그냥 태권도나 유도나 이런 데 운동하시면 되고, 아 나는 그거에 돈 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뭐 그게 작은 그거지.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 SNS에 네. 대놓고 올라옵니다. 몇 달 연수로 무슨 사범이 되세요. 아, 그러니까 진짜. 저희는 운동뿐만 아니라 도장의 영업 노하우도 다 알려줍니다. 이게 아예 그냥 광고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아예 일반 사람들조차도 누구는 저런 교육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도 뭐 취향의 차이라 생각해요. 관심은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데 네.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쿠도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습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짧으니까 그 깊이를 제가 볼 수는 없었는데, 저는 태권도만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를 깊이 파면은 걔도 충분히 내 몸을 지키고, 그 생각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근데 내가 모르던 그 분야, 그런 막 기술- 잡기나 던지기 네. 이런 게 맞지 없으니까 태권도는. 네, 근데 원래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주먹 올 때릴 생각조차도 못 하고 우리가 있는 그 체계에서만 이렇게 했었는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근데 새로운 걸 딱 해보니까 너무 뭔가 몸이 어색하고 막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한국 오시면 또 오시고, 네. 그때 또 아마 조금이라도 새로운 지식을 가져가서 또 네. 거기서 연습하다 보면 또 우리가 알고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인연으로 다음에 오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 계신 거를 네. 저한테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태권도 선수가 도장 깨기 하러 온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